빠를 수도 늦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깊이 다이빙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적극적인 다이버는 초급 과정을 시작하면서부터 얼마나 깊이 다이빙할 수 있는지, 더 깊이 다이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다이버들은 새로운 스릴과 특별한 무언가를 볼 기회를 찾아 더 깊은 곳에 이끌립니다. 자신을 시험하기 위해서 또는 위험한 행동을 하려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깊이 다이빙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만용입니다. 딥다이빙 다이버들은 충분한 경험, 상식, 자신감, 자기 조절력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SNSI 고급 오픈워터 다이버 훈련은 딥다이빙을 위해 한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강사는 여러분이 수심 24m 이내에서 완전히 자유롭다는 것을 보여주었을 때 비로소 이 부분을 소개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딥다이빙에서 자기 훈련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자기 훈련은 여러분의 장비와 공기 자원을 성실히 점검하고 올바른 버디 시스템을 유지하며 다이빙 시간이 다이빙 깊이에 적절한지 점검하는 데 필요합니다. SNSI 고급 오픈워터 다이버 인증서는 여러분에게 수심 39m까지 내려갈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이 자격은 인증서에 명시되어 있으니 여러분은 수심 39m 내의 다이빙을 위해서 다른 과정을 수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다른 한편으로 여러분은 이 과정에서 배우고 있고 배우게 될 기술들을 최신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오랜 기간 다이빙할 기회가 없었다면 얕은 다이빙으로 다시 시작하거나 SNSI 리프레시 과정을 수강하세요. 이제 여러분에게 장비를 준비하고 점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장비를 준비하는 것은 간단하고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항상 여러분의 동료와 장비를 바꾸어 2번 점검해야 합니다. 이 안전 절차를 따르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딥다이빙 경험은 여러분이 강사의 지도 아래서 수심 39m로 내려갈 수 있게 할 것이며 SNSI 고급 매뉴얼을 공부할 때나 강사의 강의를 들을 때 배운 이론의 실제 적용을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은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기체의 부피가 줄어들고 압력이 감소함에 따라 기체의 부피가 늘어나는 것을 보여줄 물체를 가지고 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빛이 물에 흡수되고 색이 파랗게 변하는 것을 목격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또 질소가 많은 공기를 호흡함으로써 여러분의 신체 능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여줄 운동을 해볼 것입니다. 여러분이 버디 체크를 완료했다면 물에 들어가도 됩니다. 해저면을 장식하는 아름다운 색채를 보려면 스쿠버 손전 등을 가져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강을 시작할 때 강사는 열린 부분이 아래를 향하게 해서 열린 병을 들고 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강함에 따라 주위 압력이 병 안의 공기를 압축시키고 수면이 상승합니다. 수심 10m 표지에서 주위 압력은 수면에서와 비교해 2배가 되고 병 안의 기체의 부피는 반으로 줄어 있을 것입니다. 하강을 계속하면 공기는 주위 압력에 의해 계속 압축됩니다. 수심 20m 표지에서 병 안의 기체의 부피는 수면에서의 3분의 1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강사가 이 다이빙에 가지고 가도록 한 것 중 하나는 테니스 공입니다. 여러분의 강사는 물에 들어가기 전 부력 조절기 주머니에 테니스 공을 넣도록 할 것입니다. 수심 25m 표지에 이르면 부력 조절기 주머니에서 테니스 공을 꺼내세요. 물 위에서 브리핑할 때 본 것과 비교해 공이 찌그러져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물속에서 주위 압력이 공 속의 공기를 2.5바의 압력으로 압축해 공을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공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수심 39m까지 하강을 천천히 계속하세요. 더 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강사가 손전등이 판에 그려진 색을 어떻게 본래 색으로 되돌려 놓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저 세계의 신비로움을 즐기고 싶다면 그 본래의 색을 보여주는 손전등을 가져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다이버가 깊이에 매혹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의 강사가 여러분에게 간단한 계산을 하고 여러분의 이름을 거꾸로 쓰도록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은 다이빙하는 동안 여러분이 정신을 잃지 않았는지 그리고 반사신경과 활동이 얼마나 느려질 수 있는지 깨닫게 해줍니다. 깊이에 따라 느끼는 황홀감은 주관적입니다. 따라서 모든 다이버가 같은 느낌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딥 다이빙을 하는 동안 쉽게 주의가 산만해져 장비를 점검하는 것을 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새로운 환경을 접하는 흥분 때문이고 부분적으로는 질소의 효과입니다. 여러분은 자주 자신의 장비와 공기량을 점검하고 여러분 동료에게도 그렇게 할 것을 알려주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특히 의도치 않게 깊이 다이빙하게 될 수 있는 월 다이빙의 경우 특히 더 그렇습니다. 나아가 여러분이 주위 압력에 의해 압축된 공기를 숨쉬기 때문에 얕은 다이빙을 할 때보다 탱크에 남은 공기 잔량이 적을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높은 수준의 자기조절 능력이 요구됩니다. 여러분은 깊은 수심에서 숨쉬는 공기가 더욱 압축되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얕은 다이빙에서보다 공기가 빨리 바닥날 수 있습니다. 핀을 천천히 하고 항상 느리게 움직이고 움직임을 제어하고 만약 빠르게 숨쉬기 시작한다면 멈추고 긴 호흡을 하고 쉬는 방법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탱크에 남은 공기 잔량을 관리하는 일은 여러분의 포화 수준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총 다이빙 시간은 포화 수준보다 공기 잔량으로 결정되곤 합니다. 공기 잔량을 관리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언제 여러분의 귀한 경로로 접어들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안전정지에 이르기까지 또 헤엄쳐야 하므로 공기 잔량에 충분한 여유가 있도록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학습한 3등분 법칙을 따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결정입니다. 공기의 3분의 1은 가는 데 쓰고 3분의 1은 돌아오는 데 쓰고 나머지 3분의 1은 비상 상황을 대비해 남겨둡니다. 이렇게 하면 최소한 40에서 50바 정도의 공기를 탱크에 남겨놓게 됩니다. 최근 다이버들은 다이빙 컴퓨터를 사용합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다이빙 컴퓨터를 이용하기 전에 제공된 정보를 읽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컴퓨터 사용 매뉴얼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이빙 도중에 화면에 표시된 숫자나 기호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황이 되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다이빙 컴퓨터를 사용하면 여러분의 다이빙에 노 데코 시간을 더함으로써 여러분의 다중수심 다이빙을 잘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은 아직 감압된 상태로 다이빙하는 방법을 훈련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항상 여러분의 장비를 모니터해 노데코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 다이빙 컴퓨터는 감압을 계산하고 감압증의 위험을 제한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감압된 상태로 다이빙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손목에 착용한 다이빙 컴퓨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감압된 상태로 다이빙하려면 특별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다이빙에 관심이 있다면 SNSI 레크리에이션 데코 다이버 과정이나 SNSI 익스플로러 다이버 과정에 등록하여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데코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데코 스탑은 의무적이고 충분한 공기를 필요로 하고 이 과정에서 다뤄지지 않는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입니다. SNSI 강사가 여러분과 함께 있지 않을 때 데코 시간을 초과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최신의 다이빙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면 딥스탑을 하도록 경고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알고리즘이 고려하는 1, 2분 길이의 딥스탑입니다. 설령 의무적이지 않더라도 요구된 스탑을 하고 분당 9m를 넘지 않는 속도로 상승해야 함을 기억하세요. 다중수심 다이빙 도중의 상승 시에 상승 속도 제한은 지켜져야 합니다. 다중수심 다이빙의 중요한 특색 중 하나는 각 다이버가 자신의 다이빙 컴퓨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협동하는 동료들도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수심에 머물지 못합니다. 다이빙 컴퓨터가 시간과 수심 변수를 이용해 다이빙 시간을 계산하므로 남은 노데코 시간의 차이가 있게 되고 이런 차이는 반복되는 다이빙에서 중요하게 됩니다. 전자장비는 다이빙 시간을 상당히 연장시키며 스쿠버 다이빙의 혁명을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컴퓨터는 당신만큼만 똑똑합니다. 컴퓨터는 빠른 계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이버는 컴퓨터를 상식적으로 사용할 책임이 있습니다. 컴퓨터는 여러분이 다이빙의 스릴을 즐길 수 있게 해주는 방법 중 하나이므로 여러분은 어떠한 컴퓨터나 테이블도 여러분이 감압증에 걸릴 위험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위험을 가능한 한 줄이는 것만이 가능합니다. 언제나 상식적으로 행동하고 다이빙을 책임감 있게 해내세요. 벽을 따라 상승하는 해류 속에서 딥다이빙을 할 때 안전정지에 이르는 대로 신호구를 발사하세요. 여러분이 안전 소시지를 발사할 때 우발적으로 수면에 떠오르지 않도록 조금 부정적인 위치를 추정해야 합니다. 추를 놓아주고 신호구에 살짝 숨을 내쉰 다음 신호구가 떠오르는 듯한 느낌이 들 때 로프가 손에서 미끄러져 가도록 하며 신호구를 놓아주세요. 소시지가 수면에 떠오르면 로프를 팽팽하게 잡아 수면에서 잘 보이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 보트에 여러분이 안전정지를 하는 곳과 수면에 떠오를 곳을 보트에 알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함장이 다이버를 태우기 위해 보트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부력 조절기 주머니에서 테니스 공을 꺼내세요. 공은 이제 팽팽히 부풀어 여러분이 쥐어짤 수 없습니다. 압력이 감소해 공 안의 기체의 부피가 증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면에 닿을 때 테니스 공 안의 압력은 처음의 값으로 되돌아갑니다. 안전정지를 완료한 뒤에 상승의 마지막 부분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분당 9m의 상승 속도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수심 5m 표지에 멈췄다면 여러분은 표면에 떠오르기까지 30초 이상 걸려야 합니다. 마지막 몇 미터를 빠르게 상승하면 감압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이빙을 마치면 강사가 보고에 앞서 다이빙을 묘사해보라고 할 것입니다. 이 훈련은 여러분이 다이빙하는 동안 경험한 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이 기억한 경로를 동료 다이버들의 경로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고급 다이버가 되는 여정이 거의 끝났습니다. 고급 다이버의 스킬 중 하나는 완료한 다이빙을 질서정연하게 나타내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딥다이빙에 흥미가 있고 더 오래 아래에 머물고 싶다면 SNSI 훈련에 여러분을 위한 과정이 있습니다. SNSI 레크리에이션 데코 다이버 과정은 여러분에게 수심 45m 범위에서 추가적인 장비를 이용해 감압과 함께 다이빙하는 방법을 가르칠 것입니다. 레크리에이션 데코 다이버 과정은 여러분이 더 지속되는 신나고 모험으로 가득한 다이빙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한편 여러분이 레크리에이션 다이빙 한계를 넘고 싶다면 여러분은 SNSI 전문가 선까지 다이빙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여러분에게 전문적인 다이빙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방법을 가르칠 것입니다. 색다른 접근 방법과 장비, 기술을 가지고 색다른 방법으로 다이빙하는 것입니다. 다이빙 경계의 한계란 없고 SNSI 훈련이 이들 경계를 넘어서도록 도울 것입니다.